2017년 말에 수평적 조직문화 파헤치기란 리포트를 퍼블릭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평적 조직문화의 요소로 솔직, 자율, 존중을 꼽았어요. 제가 리포트 제목을 정할 때는 사실 막연하게 수직적 조직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완전히 수직적인 문화도 없고 완전히 수평적인 문화도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대각선 조직문화? 그런데 얼마나 수평적인지 얼마나 수직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영학입니다. 헤이르트 홉스테더는 네덜란드의 학자입니다. 1965년 IBM 유럽지사의 퍼스널 리서치 부서를 만들어서 장을 맡았고요. 67년부터 73년까지 역대급 규모의 설문조사를 돌려요. 무려 50개 국가에 퍼져 있는 IBM 직원 11만 7천 명에게 말이죠. 이렇게 국가 간의 문화 차이를 비교하는 학문을 비교문화심리학, Cross Cultural Psychology라고 부르는데 헤이르트가 이 분야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사용한 기준, 척도는 4가지였어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Uncertainty Avoidance, Masculinity vs Femininity. 우선 Power Distance, 권력거리는 조직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 순응한다면 Power Distance가 높은 것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공정하지 않은데? 하는 성향이 강하면 파워 디스턴스가 낮은 거예요.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개인들이 단체에 통합되는 정도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선 개인이나 가족 정도만 자기가 책임질 집단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는 우위보다 아이가 중요하죠. 그런데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선 집단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개인주의 사회에선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체주의 사회에선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Uncertainty Avoidance는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회피하려는 이 성향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변화를 불안해하고 각종 제도와 규범,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Masculinity vs Femininity는 남성성, 즉 성취와 물질적인 성공, 자기주장, 영웅주의 같은 것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이와 반대되는 여성성은 협력, 겸손,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삶의 질 같은 걸 나타내요. 여기까지가 헤이르트가 연구한 원래의 4가지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2가지 차원이 추가됩니다. 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 전자는 장기적인 미래를 중요시하고 후자는 전통을 존중합니다. Indulgence vs Restraint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즐거운 인생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추구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중에 수평적 조직문화와 수직적 조직문화를 나누는 또는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우선 파워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게 높은 문화에선 윗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니까 더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전체주의 성향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와 상관없이 일단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다를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불확실 회피 성향도 어쩌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과 제도가 있을 때 그게 틀렸더라도 따라야 하느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도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를 느끼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채용하면서 무턱대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수평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수평적 조직 문화 했을 때 사람마다 떠올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입사한 다음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수평적이지 무슨 말이냐, 이런 평행선의 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홉스테더는 문화의 여러 차원들을 가지고 국가 간 비교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홉스테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아래 설명에 남겨놓을게요. 우선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에 띄는 게 파워 디스턴스는 60점이라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인디비주얼리즘이 18점입니다. 18. 집단에 순응해야 한다, 튀면 안 된다, 이런 전체주의적 성향이 아주 높은 거예요. 남성성은 39점이네요. 그럼 여성성이 더 높다는 건데 이게 맞나? 불확실성 회피가 엄청 높습니다. 85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강한가 봐요. 수평적 조직 문화 이야기는 아니지만 롱텀 오리엔테이션 이거 100점이에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인덜전스 점수를 보니 욕망을 절제하는 성향이 강하다네요.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중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파란색이 중국, 보라색이 우리나라입니다. 파워 디스턴스 둘 다 높은데 중국이 더 높죠. 그래서인지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 직급에 대한 예우가 아주 칼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장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와 비슷한 레벨이었더라도 자리를 맡는 순간 완전 다르게 대해요. 개인주의 둘 다 낮은데 중국이 우리보다 2점 높아요.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산주의보다 더 점수가 낮냐? 남성성 중국이 더 높고요.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불확실성 회피. 중국은 이거 30점이에요. 우리는 85점이고. 중국이 공산주의라서 뭔가 더 중앙에서 계획적이고 할 것 같은데 사회의 변화 속도는 중국이 훨씬 빠릅니다. 국가는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사람들은 늘 변화 가운데 놓여있는 느낌? 그래서 그냥 불확실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하고 비교해보면요. 미국은 파워 디스턴스가 50점 아래네요. 그것보다 일단 개인주의가 9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조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한국하고 미국은 근본적인 가정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하나, 롱텀 오리엔테이션. 이거 미국은 아주 낮거든요. 먼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 조직이 우선이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은 개인이 우선이고 지금이 더 중요해요. 이걸 생각 안 하고 미국식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안 되겠죠. 남성성은 미국이 더 높고 불확실성 회피 이것도 미국은 아슬아슬하게 50점 아래입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또 조직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 조사에 몇 년도 자료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못 찾았나? 얼마나 최근 자료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어떤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조직의 문화는 더 큰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향도 참고하시고 혹시 글로벌 기업에 다니신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시면 그 나라 직원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적, 수직적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서 도대체 어떤 면에서 수평적이라는 건지 우리가 뭘 추구하자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